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미디어워치 인터넷판에 두 개의 미국과 일본 기사를 올렸는데, 하나는 박스뉴스의 존 볼턴,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사기치면 후세인 꼴 난다. 그리고 사쿠라이 요시코의 주간 다이아몬드,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죠. 일본의 대표적인 반공 자유주의 매체, 문재인이 연방제와 개헌으로 한국 적화 시도. 이 두 가지 시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미디어치가 아니면 어느 언론도 지금 번역 소개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 논자들의 이 칼럼이라는 것들도 거의 볼 것도 없는데, 그럼 미국이나 특히 일본 쪽 시각을 제대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 이 미디어치는 원래 이 논문 표절 잡을 때부터 각종 국제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전 세계의 언어로 된 논문 표절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중권의 미학과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유리 로트만의 논문 표절을 한 건데, 그것까지 잡아서 확인해서 에스토니아 공화국 교육부에 신고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외신 감시 센터를 좀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신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시각들을 소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디어워치 인터넷판을 거의 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이 외신 관련 보도를 좀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존 볼턴이 이제 3월 10일 박스뉴스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주제 대담에 출연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선제 북폭의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이 비핵화를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조치가 임박했음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이끄는 데 성공했다. 즉 김정은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를 만났었는데, 이거는 월간조선에도 그렇게 보도가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김경재 총재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과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한 16년간 있으면서 이제 미국 쪽 상황을 잘 아는데, 이미 김정은이는 지금 봉쇄로 인해서 비자금 돈줄이 막힌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는 배급 경제와 배급이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 북쪽을 중심으로 하는 장마당 시장, 이 두 가지 축으로 가는데, 배급에서도 벗어나 있고 장마당 시장에서도 벗어나 있는 250만 명의 우리 동포가 지금 아사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도 말라갔다. 그래서 김정은은 결국 일단 비핵화 협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몰렸다. 지금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 존 볼턴은 그거 이외에 진짜 이 김정은이를 미사일로 때려버릴 정도로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고 허언이 아니다. 이런 거를 주로 매티스 장관부터 해서 맥메스터 보좌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 여러 번 주장을 하니까 겁을 먹고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존 볼턴은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할 때, 북미 회담 실무 접촉할 때 무슨 단계적 접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단계적 접근, 문재인이가 주장하듯이 선핵 동결, 퍼주기, 후핵 폐기 이런 거 하는 순간에 또 뒤통수 맞기 때문에 비핵화 결론인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합의해버려야겠다. 3월 말에 회담을 열어서 북한의 핵 해체 시설을 선적할 항구와 이동 경로를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존 볼턴은 지금 김정은이에게 시간 주지 말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4월 말 문재인이가 만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해치워야 된다는 거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하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랬더니 정의용 안보실장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만날 테니까 5월로 좀 연기하자. 이렇게 된 건데 존 볼턴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딜치기 전에 3월 안에 바로 핵 뽑아버리자.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이 핵폐기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리비아 핵폐기 사례도 있고 우크라이나 핵폐기 사례도 있거든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존 볼턴의 관련 기사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 미국이 리비아 핵폐기할 때 그때는 핵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1년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동안에 순차적으로 핵시설을 폐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아주 빠르게 그냥 바로 핵무기를 반납받았죠. 실무적으로 시간 걸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김정은이가 진짜 핵폐기 의지만 있으면은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핵동결, 핵폐기 이런 식으로 2단계 갈 거 없습니다. 한꺼번에 폐기를 딱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빼내면 되는 거죠. 자, 존 볼턴은 북한이 회담을 빌미로 시간 지연을 하려는 술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 즉, 핵폐기 완전 하겠다. 이 말이 안 나온다거나 뭘 또 퍼달라 그런다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한다 그딴 말 나오면 그냥 깨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존 볼턴은 기본적으로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추천했는데 1차 걸프전쟁 직전의 마지막 회담이었던 스위스 제네바가 가장 적당하다. 당시 김정은은 당시에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과 이라크 외무장관의 마지막 담판이 결렬된 후 이라크 정권이 어떠한 처참한 결과를 맞았는지 떠올리며 그 회담장을 미리 좀 둘러봐라. 그러니까 이게 제네바를 추천하는 이유가 후세인과 미국이 담판을 지을 때 담판이 깨져서 후세인이 결국 사로잡혀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소를 미리 가서 좀 둘러보고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백기를 들어라.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앞에서 사기를 치면 후세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회담하다가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 김정은이는 미사일에 맞아 죽던지 아니면 생포돼서 처형되던지 그 꼴 날 거다. 지금까지 미국의 북폭은 존 볼턴 얘기도 그거였는데 김정은이를 미사일로 때려 죽인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핵시설과 휴전선 부근의 장사포 부대만 제거해버린다는 거였는데 근데 만약에 트럼프를 만나는 과정에서 사기를 치면은 주석궁을 그대로 때려버리겠다. 지금 존 볼턴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잔머리 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요, 존 볼턴뿐이 아니라 모든 이 외교안보 라인과 심지어 상하원 의원들도 다들 김정은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기치는구나. 사기 못 치게 하는 방법이 지금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에드 로이스 보도자료를 내서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돼도 대북 제재 압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반복해서 대화와 허망한 약속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고 시간을 벌어왔음을 미국과 한국은 반드시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에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건 문재인에게 공고하는 거죠. 4월 달에 김정은이 만나는 거 빌미 삼아서 신한반도 경제지도 한다면서 몇십조 원 퍼주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그런 잔머리 쓰지 마라. 문재인은 트럼프의 행보를 그냥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요. 자, 미국의 이런 논자들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 모조리 이번 기회에 김정은의 핵을 완전히 드러내겠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한 반대 측면에서는 북한 인권 말살 체제까지 끝장을 내서 사실상 김정은 포갑체제, 수령주의 체제까지 끝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가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 제가 소개해드린 이 미국의 언론의 태도와. 이게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우리가 제일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태권도 예술단 간다. 오늘 어떤 무슨 직능포럼이라는 무슨 단체에서 문재인, 김정은에게 노벨상 수상을 공동 수상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지금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설사 김정은이 미국의 군사력에 겁을 먹고 핵을 뽑아낸다 쳐도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친형을 화학무기로 때려 죽이는 그런 자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고 공식 단체가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듭니까? 참,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존 볼튼 같은 이런 어조로 지금 쓰는 언론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자, 이제 반대로 일본의 주간 다이아몬드 3월 17일호 사쿠라이 요시코 문재인이 연방제와 개헌으로 한국 적화 시도.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 한국 언론에서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사쿠라이 요시코는 일본의 국가기본연구소 이사장이고 주로 반공 자유주의 농객이죠. 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원제목은 한국의 사회주의화 및 북한화가 진행 중 문 대통령과 보수파 간의 대립에 주목한다.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금 문재인과 대립하는 뭐 자유한국당 얘기하나 본데 그게 무슨 보수파입니까? 적화 통일돼서 김정은이가 연방제 대통령 되면은 김무성이, 홍준표 이런 애들 김정은이가 총리 자리 준다 그러면 무릎 꿇고 가서 받을 사람들인데 무슨 보수파입니까? 보수파. 이분에게 좀 미디어워치를 좀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 정의용 안보 실장, 이제 당시 미국 특사가 전한 그 입장을 좀 소개를 하는데 뭐 별거 없는 거죠, 이거. 이것도 사실은 확인도 안 된 거예요. 그냥 정의용이 떠들고 있는 거지. 지금 김정은이는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정의용이 과장했던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생각 바뀌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소개하고 과거 20여년간 핵과 미사일 폐기를 목표로 하겠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그때마다 일본과 미국 등의 국가들은 식량과 에너지 경제 원조를 실시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수백 기의 미사일과 최소한 20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갖춘 북한의 출현이었다. 아베 수상 인용해서 대화와 압력이 필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압력이다. 대북 제재가 더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남북 간은 이런 내용으로 서로 상담했을 것이라는 추측마저 든다. 미국에게 거스르지 않고 시간을 벌어 남북 융화를 추진하면서 한민족으로 뭉쳐진 흐름을 만들고 싶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아, 이건 뭐 의도를 읽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게. 문재인, 김정은 노벨 평화상 공동 추진한다. 그딴 말까지 나오는데. 자, 그래서 문재인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의 전모. 한국을 전혀 다른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국가 규정을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뭐 이거는 넌니 맞니 해다가 지금은 빠졌는데 뭐 내일 조국 민정수석이 뭐 내일부터 뭐 헌법 개정안 뭐 3일간 발표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 말고 나중에 4월 말에 김정은이 만나면 진짜 연방제통이라는 헌법 들어올 수 있다. 내일 발표되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쿠라이 씨는 국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로 수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 김일성의 인간 중심 주체 사상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분권 국가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남북한 정부를 각각 분권 정부로 자리매김 후 양측을 합쳐서 연방 정부를 만들려는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 원래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광주, 전라도, 부산, 경상도 이렇게 다 분권 독립국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방분권형 개헌이라 그러는데 중앙정부가 막혔을 때 광주시, 광주독립공화국, 전남독립공화국이 각자 김정은과 들추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 아니냐. 이건 뭐 지금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제를 거쳐 통일국가로 향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주의화 및 북한화가 척척 진행 중 공산화된 한국이 자유민주국가인 일본에게 있어 북한과 무슨 구분이 되겠는가? 경계 대상은 북한의 김정은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이제 김정은과 문재인이 한 팀이니까 김정은뿐 아니라 문재인 자체를 경계하자. 근데 이 사쿠라이 씨가 마지막 칼럼에서 문장에서 한국 내 문재인과 보수파 간의 대립에 주목해야 한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저 자유한국당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일본의 반공동객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리 하나 갖다 주면은 김정은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사쿠라이 요시코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무슨 극우, 혐한론자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주장을 보세요. 지금 사쿠라이 요시코에.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봐요. 일본은 통일강대국 코리아의 출현, 대한민국이죠. 통일강대국 대한민국의 출현을 분명히 경계할 겁니다. 이건 좌근 우근 다 마찬가지죠. 일본의 국익을 봤을 때. 그런데 이런 바로 일본의 반공주의 논객은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결국 대한민국이 미국과 손잡고 자유주의를 이식하는 통일밖에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적화통일하느냐 아니면 김정은이가 핵을 들고 협박하는 상황을 방치하느냐 그거보다는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되는 게 낫다고 충분히 판단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본의 이 언론과 논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본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서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의 이 협의가 제일 중요한데 미국은 자유주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국가고 일본은 반대할 수 있는데 일본의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극우라고 음해하는 그 논자들과 손을 잡아야지만은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경제교류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문화교류 대폭 확대해줘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은 일본과 대한민국이 해저터널 같은 것도 뚫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고립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유통일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워치의 일본의 반공 농객들 언론들 소개하는 거는요. 단순히 김정은이 하나 때려 죽이는 게 아니고 자유통일을 위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이제 미디어워치도 필요하면 소개할 거고 지금 상황을 봐서 이 미디어워치 손석희의 저주 그리고 지금 집필 중인데 손석희의 조작 속편 이게 나왔을 때 일본어로 번역해서 북콘서트를 하든지 아니면 먼저 가서 하든지 그래서 이런 일본 언론들과의 미디어워치와의 관계를 대폭 확장하고 좀 탄탄한 연대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과 일본이 움직이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어쩔 줄 모르죠.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미국의 갑작스런 대화 제의로 당황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꺼냈는데 뭐 제가 볼 땐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굶어 죽던지 미사일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대화한다고 질렀는데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게 사기칠 방법이 없으니 직접 핵을 뽑긴 뽑아야 되겠는데 핵 뽑다가는 황병서나 최룡의 군부 세력에게 제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이것도 무섭고, 뭘 어쩌질 못하는 상황 아니겠느냐. 현재로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쪽은 김정은과 함께 미국을 대놓고 사기치는 거는 엄두를 못 내는데 시간 벌기는 해줄 수 있죠. 시간 벌기는. 문재인 쪽에서. 근데 지금 아까 이 존 볼튼이 얘기한 대로 문재인에게 절대 시간 뺏기면 안 된다. 3월 말에 해치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일본의 이 주간 다이아몬드 언론에서는 문재인 자체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 김정은이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 문재인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연방제 통일을 선언하고 북한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신한반도 경제지도 뭐 러시아 가스를 이 대한민국으로 가져온다. 북한을 통해서 그 공사 비용 다 내야 되고 통관료 다 내야 되죠. 뭐 그것까지 하려면은 노무현이 도장 찍은 14조가 아니라 뭐 거의 100조 가까이. 그것만 100조 가까이. 도로나 무슨 통신, 주택, 만화 그건 빼고 지금 문재인이 얘기하는 신한반도 경제지도 그것만 100조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걸 아주 빨리 해서 김정은이를 보호해주지 못하면은 김정은은 내부에서 무너져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불면증과 불안감은 문재인의 불면증과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거고 문재인과 김정은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걸 제대로 이런 여론을 만들지 않으니까 미디어워치에서는 일본과 주로 미국 그리고 영국 언론의 이런 시각들을 계속 꾸준히 소개해 나가겠습니다.